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지난 산불 피해를 보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 많이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좀 한 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봄철은 좀 등산객이 많은 계절이잖아요.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도 봄철 집중 현장 관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이 산나물 채취도 그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09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소금강 지구의 경우에는 채취와 무단 출입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산불이 나면 이렇게 또 산을 다시 복원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봄철 산나물이 좋다고 하시더라도요. 무단 채취는 좀 참아주시고요. 대신 전국시대가 준비한 봄나물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네, 경남 황매산의 비탈진 언덕에 산나물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옛날에 명을 이어준다는 나물이 있었으니 자,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요즘 입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가 아니면 정말 만나볼 수 없다는 봄철 입맛을 제대로 살린다는 그런 나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쪼매만 내가라 하는데 그 쪼매가 언제까지인지 멀다 진짜로. 쪼매 아유, 쪼매 가다 보니까 저 보이는 거 사람 맞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도대체 여기가 저 해발 몇 미터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한 600m 됩니다. 600m. 네. 이거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갔다 왔다. 아, 600m면 정상이 다 오는 거죠 이제. 와, 이게 그거예요. 어머나. 여러분은 지금 사천군 차왕에 있는 깨끗한 봄철 그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산청 황매산 자락 해발 600m 언덕. 푸르댕댕 봄 기운을 물씬 풍기는 이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침 채취 중인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엄청 산비탈이네 진짜. 많이 따셨어요? 아, 이거예요 이거. 와, 이거 청경채인가 이게? 산마늘? 예. 아, 그럼 그거잖아요. 다른 걸 명이나물. 명이나물이라고. 명이나물. 명이면 저 울릉도에서 나는. 네, 울릉도에서 나오는 명이나물. 여기 산마늘이라고 합니다. 알싸한 마늘향을 품고 있는 봄철 채소 산마늘. 울릉도뿐만 아니라 이곳 산청에서도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강원도 쪽에서 오대산종이라고 있는데. 오대산종이 있고 강원도에. 잎이 좁다 해야 되나? 울릉도 종은 이 잎이 동그랗게 그래요. 아, 좀 차이가 있구나. 아. 이 딸도 어떻게 따야 돼요, 어머니? 이게 명이나물은 두 개 아니면 세 잎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나면 세 잎 나는데 보통 보면 이 보면 두 잎이라 해요. 네. 근데 한 잎은 다 따면 안 되고. 다 따면 안 돼요? 예, 한 잎은 둬야 돼요. 왜요? 강압습을 받아야 내년에 수확을 할 수 있대요. 아, 부러뜨리면 돼요, 이렇게? 예, 밑으로. 이렇게? 예. 직접 산마늘을 수확해보니 야, 이거 일일이 해야 되니까 손은 진짜 많이 간다, 그지?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알아. 이게 이제 꽃대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 2개 내지 3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를 놔둬야 내년에 난다는 거. 싱싱하게 자란 산마늘 제가 또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알싸하네요, 그죠? 그렇죠. 3월 하순부터 약 40일 남짓 짧은 수확 시기만큼 귀한 채소인데요. 참 이게 왜 산마늘인지 알겠네요. 산 타는 건 막 늘 힘들다. 예. 근데 진짜 그 힘들지만 그런 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울릉도 종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먹어보니까 짱한처럼 먹어보니까 매력도 있고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진주 시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한
9년 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실패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제일 먼저 이곳에서 납니다. 이 생채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소득도 높고 판매도 100% 완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보다는 한 40일, 울릉도보다는 한 10일 정도 빠릅니다. 빨리 맛볼 수 있어서 좋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산청 산마늘. 이따 뵐게요. 네, 이따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쿠리 가득 싣고 하산했는데요. 수확한 산마늘은 곧바로 깨끗하게 샤워시켜주고 산마늘의 시그니처 메뉴 장아찌에 부을 간장을 버글버글. 항아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았으면 이제 간장을 붓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 후에 저희가 이제 꺼내 먹으면 돼요? 한 달. 한 달. 예. 이거 마음 같아서 지금 꺼내 먹고 싶네요. 특이한 게 이게 왜 생잎도 있고 쌈도 있고 또 이제 저 명이 이제 장아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맛이 다르겠지만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요것저것 드셔보셨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몸에 좋기로는 생채가 그냥 더 좋은데 장기간 보관하고 먹기 위해서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연중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아찌를 담는 거고. 의외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산마늘.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소리는 늘 들리죠. 저는 인생이 고기 속 고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기는 늘 질리다. 질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주인공은 이제 말 그대로 명희입니다. 근데 그 명희가 어디 그렇게 좋길래 저는 명희야 명희를 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기보다는 그 국립산림과학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양 강장, 그 항산화, 항암, 콜레스테롤 저하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 연구 결과 발표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고기하고 싸먹을 때는 느끼한 맛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 쌈을 싸가지고 뭐하네. 진짜 먹기 힘든 겁니다. 생잎 좀. 아, 또 생각나는 맛. 오고 가는 쌈 속에 싹 트는 감탄사. 잃어버렸던 입맛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명이나물 말이죠. 그야말로 삼겹살 싹 싸가지고 거기다 김치까지 올리면 최고의 붕어 있잖아요. 명이나물 울릉도도 좋지만 이제 명이나물은 산청 창원으로 오세요. 네, 성인병 예방에 특히 좋다는 명이나물 경남 산청에서 재배되고 있었네요. 네, 명이나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생잎으로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장아찌로는 많이 유통하지만 생잎은 정말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맛보신 분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삼겹살의 명이나물은 사실 진리잖아요.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명이나물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요. 몸도 마음도 또 좋아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멋진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충북의 민간 정원 두 곳으로 가볼 텐데요. 민간 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산림청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이 수목원 정원의 조성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민간 정원은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인데 일반에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꿨지만 산림청에서 지정할 만큼 또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충북의 민간 정원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뜰이나 마당을 일컫는 말, 바로 정원입니다. 집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아늑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죠. 심어 가꾼 나무와 근사한 모양의 돌과 탁 트인 하늘까지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곳, 민간정원에서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정원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기 순천만? 아니면 이 마당이 넓은 집에 잘 꾸며놓은 조경수와 수석들? 그런데 순천만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당이 넓은 집은 또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요!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외딴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고요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 한옥스테이예요. 한국관광공사에 등재되어 있고요. 숙박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서유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한옥스테이였습니다. 단아한 한옥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머물다 가는 듯 주변 풍경이 고스란히 그림이 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정원은 심어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비워서 채우는 듯한 묘한 정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줌마스럽게 많이 밀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때 심은 꽃 90%를 비워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고 나니까 한옥 지붕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건너에 산이 우리 앞 정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심어 가꾸는 것보다 자연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이 진정한 정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꾸미지 않은 듯한 소품과 아무렇게나 핀 꽃들이 오히려 더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심고 또 꽃을 심어 보니까요. 과한 컬러와 과한 형태의 나무는 조금 좀 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곳은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향긋한 나무향이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창호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정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 바로 한옥이 아닐까요? 비운 듯 채워놓은 정원에 황토와 소나무만을 사용해 지은 자연 친화적 한옥이 잘 어우러집니다. 거기에 직접 만든 광목 이불과 소품 등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하게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마음도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고 적절하게 있을 곳, 그 포인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네, 그래서 좋아요. 정원 한쪽엔 카페가 있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원을 배경으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수다 장소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뭐 잔디도 있고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그냥 감성적인 느낌? 요새 말 그대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조용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은 가꾸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어주는 곳. 푸른 한 폭의 꽃 한 송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기꺼이 정원의 일부가 되는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더니 근사한 풍경과 삶의 여유까지 눈앞에 펼쳐지네요. 수목원 같은 큰 웅대한 그런 수목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순전히 우리 색깔, 우리 가족의 느낌, 이쪽 산하에 맞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나가길 바라고요. 자식까지요. 이번에는 제천으로 갑니다. 이곳에도 아주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림 같은 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어놓은 다양한 나무와 돌들이 예뻐도 너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정원인가요? 예, 저희 정원은요. 민간 정원 충북 2호로 지정된 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는 그냥 정원인 건가요? 카페로 운영하면서요. 예. 민간 정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민간 정원은 정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민간 정원답게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4층 다육탑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의 조경석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걸 쌓아 올리고 이 작은 다육식물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다양한 나무들 가운데 부부송이라 이름 지은 소나무도 있었는데요. 한 뿌리에서 자라 두 그루 나무가 된 부부송이. 마치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이 돌이 거의 6m 정도? 6m? 네, 6m 정도. 진짜 왜냐하면 큽니다. 땅에 박힌 게 1m가 넘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 돌이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큰데요. 이건 어떤 돌인가요? 저희가 이 돌의 이름을 천기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용두산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산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고 이런 모양으로 두었거든요. 근데 돌 모양이 이게 머리 쪽이 하늘을 향하고 기도하는 형상이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천기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소망을 이루어주는 돌이라는 뜻이라 더 눈길이 가는 조경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치 커다란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석도 놓여 있었는데요. 정말 똑같죠? 돌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정원을 갖추기까지 최연주, 장학봉 부부의 오랜 노고가 있었답니다. 지난 20여 년간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을 만들듯 이 정원을 가꾸고 돌봐왔다네요. 텃밭을 이제 많이들 가꾸시는데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텃밭은 일단 심으면서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 그게 끝이고 다음 해에 또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원은 작은 묘목을 심어서 굵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게 꼭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굵어져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정원은 그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부부와 함께 성장한 이 멋진 정원을 부부만의 공간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이곳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이곳에서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근사한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가 있네요. 물론 정원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가 가능합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와 자연이 주는 아늑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이야, 좋다. 시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게 생기고부터는 자주 왔었어요. 오면은 이제 여기 정원도 넓고 여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밖에서 안에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풍경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유 한 스푼 담아가세요. 늘 하던 대로 나답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가꾸고 우리 두 부부 건강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쉬시다 가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정원은 사랑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껏 가꿔야 채워지는 곳도 있죠. 그리고 머물면 여유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민간 정원에서 시간을 잠깐 멈춰 세우고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네, 충주와 제천의 아름다운 민간 정원 두 곳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두 곳 다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이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텃밭에는 수확의 즐거움이 있다면 또 정원에는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분에 정원의 매력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전국 곳곳에 민간 정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도시의 민간 정원을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정원 산책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먹방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최고의 여행지인 만큼 그만큼 또 맛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럴수록 솔직한 정말 진실된 리뷰가 필요한데요. 제주도의 이름난 맛집들을 솔직하게 리뷰해주는 먹방 좌선생을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 원도심의 맛집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먹방 자선생이 찾은 곳은 바로 제주시 원도심입니다. 소소하지만 웅숭 깊은 제주의 삶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제주시 원도심. 요즘엔 힙하고 핫한 곳들이 가득한데요. 제주시 원도심에서 만난 첫 번째 맛집. 어떤 곳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분식점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와보지 않았던 분식집. 분식집 하면 뭐겠어요?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드러운 지금 스크럼블이 지금 위에 올려져 있어요. 오, 크로와상 빵 찢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와, 결. 와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크럼블, 부드러운 스크럼블과 함께. 부드러운 이 스크럼블이 있는 이유가 있네. 부드러움이 다 한 3번 씹었는데 목으로 그냥 쏙 넘어가 버리네. 와, 야, 저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 맛하고 또 굉장히 또 다르네.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이거. 떡볶이 합격. 그리고 또 하나의 메뉴. 바로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입니다. 분식에서 아보카도가 나온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분식? 뭔가 그런 느낌? 참기름은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둘러주세요. 역시 아보카도 이 버터 같은 그 느낌이 밥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응집시켜줘가지고 아우. 이게 중간중간에 튀김가루가 있어요.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잘 튀긴 튀김가루가 있어. 이게 또 재미를 더했네. 오, 이야. 여러분들 음식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비주얼로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딱 먹었더니 간에 딱 맞아. 화. 이곳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 유부초밥? 아니죠. 이름하야 유부주먹밥입니다. 4조각밖에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뚱뚱보 비주얼 크다. 기대된다. 아니, 제가 입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입에 꽉 찹니다 지금. 역시 음식은 입안에 꽉 차야 맛있어.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간장새우, 제육볶음 등 토핑도 든든, 가격도 착합니다. 이거 하나 포장해가지고 여자친구 하나 갖다 줄 것 같아요. 꼭. 없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서라도 사주고 싶은 맛이랄까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주곰탕 정식이 유명한 곳입니다. 두 번째 맛집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 왔다 가셨어. 어떻게 이런 조그마하고 아담한데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네. 와, 근데 앞에 보니까 와, 훌륭합니다. 너무 정갈하게. 와, 지금 이게 수육이 이 색만 봐도 저는 알아요. 지금 잘 삶아진 신선한 금방 삶은 아는 사람들만 알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제주도 재료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톳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굉장히 비싸고 고가예요. 찾기도 힘들어요. 갑오징어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밥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쌀룬이 살아있어. 이 쌀룬. 사장님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맑은 국물에 진한 맛이 일품인 나주곰탕. 보기만 해도 속이 뜨뜻해집니다. 이 고기의 육수의 향과 이 하면서 올라오는 이 향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기가 거의 없는 이런 굉장히 맑은 탕. 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고기부터 한 입. 국물은 말로 다 못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공들여 삶고 끓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아까 밥도 마찬가지, 여기 뭐 이런 반찬도 마찬가지, 고집이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무조건 한우만 쭉. 손님들에게는 제가 안 남아도 좋은 것만 드리겠다.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나쁜 거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요리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알고 먹어본 사람이 할 줄 안다. 여기 사장님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식재료 하나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마련하는 음식들. 소박하고 정갈하지만 입안에서는 강렬하게 맛이 요동칩니다. 너무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와, 박수. 원도심에서 만난 오늘의 세 번째 장소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네, 이번엔 원도심의 브런치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코를 찌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먹기 전에 제가 여기 메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에그 인 헬, 샥슈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 조식 음식입니다. 각종 야채랑 다 때려 붓고 볶는 거예요.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생크림 넣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퐁덩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그냥 제가 이 음식을 표현할 때 감기가 걸렸던가 입맛이 없어, 뭘 먹어야 될까? 그러면 이걸 추천합니다. 야, 저 어디 가면 에그인헬 하는 집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먹어봐. 그냥 입맛 그냥 돌아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먹는지. 자,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오, 역시. 에그인헬은 단맛, 새콤한 신맛, 그 버터의 고소한 맛, 모든 맛이 다 들어있어. 그 나쁜 그 쓴맛만 없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맛이에요. 와, 이 기분, 항상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 뭔가 이런 게 탁 가를 때, 케이크 썰 때, 와, 아주 좋아. 맛은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몸으로 표현해야 제대로죠. 기분이 업. 와, 달콤함까지 있구만. 입안에 침 고여. 입안에 침 고이는데 다 알아. 와우. 와. 이번 주 찾아간 제주시 원도심의 맛집들. 각자의 개성대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아가 보세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강원 산불 때도 그랬지만요. 위기 상황마다 어디선가 등장하는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찰을 도와 소매치기나 뺑소니를 돕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분들도 있죠. 네, 특히 버스나 길거리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재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심폐소생술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는요,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결성된 원더걸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활약을 하는 분들일지 횡성의 원더걸스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던 그 원더걸스 맞나요? 원더걸스가 횡성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 바로 횡성 소방서인데요. 여기 진짜 원더걸스가 있다고요?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우리 소방관님이시구나.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원더걸스가 오늘 횡성에 왔다 그래가지고 네네 찾으러 왔는데 여기 계시나? 여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저를 네네. 따라오면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소방관님 따라가면 원더걸스 만날 수 있어요? 네. 시작부터 왔다 갔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기 참 힘든데 과연 여기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들. 가요계의 원더걸스 아니죠. 횡성여고 원더걸스 맞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오늘 하루 종일 이 원더걸스를 찾아 헤맸는데 네, 우리 가요계 원더걸스는 아니지만 더 이뻐요. 자, 우리 횡성여고 원더걸스 우리 새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와! 네. 그래요. 우리 깜찍한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 있는데 우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 자기소개 한번. 1학년 5반 14번. 욕한 거 아닌가요 방금? 10 뭐요? 14번. 14번. 깜짝 놀랐어요? 네. 안유정입니다. 안유정. 네. 자, 우리 저는 횡성의 문채원이 되고 싶은 횡성의 윤채원입니다. 저항받아요 이거. 문채원 팬분들한테 저항받아. 자, 마지막 친구. 횡성여고 1학년 유은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깜찍한 새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어떤 팀을 결성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럼 새로운 꿈나무들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나 봐요? 와, 농담이야. 제대로 찾았다. 예. 팀명을 원더걸스라고 짓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네. 팀명을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원래 팀명이 뭐였는데요? 있지 없지요. 있지 없지? 역시 뭐만 낙엽만 불러도 이게 까르르 할 나이라 하더니 있지 없지로 지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원더걸스가 낫겠다.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네. 원더걸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멋진 아이들이란 뜻이 있는 거죠. 원더. 횡성 원더걸스 어떤 계기로 결성을 하게 됐나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그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알 수 있도록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연극을 가미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경연대회를 이렇게 청해서 주최를 해주셨고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도 대회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 나가야 될 선수를 이제 저희는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발랄하고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찾다 보니 그 친구들까지 연락이 닿게 됐고 흔쾌히 그 친구들은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겨울방학 때 그렇게 결성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단짝이었던 세 친구는 그렇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바쁜 고등학생들이 모여 짬짬이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강원도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는데요. 그 덕분에 입학 전부터 학교 유명 인사가 되었다죠. 이 수상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엄청 기뻤죠. 원더걸스라는 이름값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횡성여고 학생이라는 게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그 심폐소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 교훈이
지혜와 배려를 아는 조화로운 인재 육성이에요. 제가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달콤한 시간, 바로 학교 점심시간일 텐데요. 대회 연습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점심시간 30분마저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기보단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는 아이들. 이제 목표는 다음 달에 있을 전국대회입니다. 언제나 의욕 넘치는 소녀들의 뒤엔 든든한 소방관 선생님 선양 씨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1학년이다 보니까 또 학업에 대한 그 학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느라고 입학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엄청 부지런해졌죠. 점심시간에 와서 장비 가지고 가서 계속 연습시키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또 연습시키고 또 다시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2주간을 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연습을 거듭했던 이유, 바로 이 심폐소생술 때문인데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지영웅 리포터, 냅다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떻게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아니 우리 여고생보다 얼마나 잘하신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이 국민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전국대 우승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봐봐. 자, 이쪽으로 와. 이거 보자 이제.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왜 어디 괜찮으세요? 선생님, 의식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기도를 확보해야 돼. 기도를 약간 확보하고.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오메, 잠깐만. 선생님. 이 흉골이라고 하는 부분의 반틈의 밑에 쪽을 위치를 하시고 손바닥 전체를 대는 게 아닌 손꿈치만 대시고 환자의 옆에 다가와서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꽉꽉 내 온 상체에 있는 힘을 이 사람의 심장으로 내려준다 생각을 할 정도로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쉴 틈 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수업시간. 교실로 돌아간 아이들은 이번엔 학업에 열중합니다. 친구들이 쉴 땐 같이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이것저것 해내는 모습이 정말 원더걸스가 따로 없죠. 어느새 학교 수업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원더걸스는 횡성 소방서로 왔습니다. 학원 가기 1~2시간 전 이렇게 상황극을 연습하곤 하죠.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 증상을 설명하는 대사가 너무 기니까 아픈 애가 너무 말이 많아. 차라리 그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인트로 부분에 원래 좀 이렇게 뭐 몸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복선을 깔고 너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어느새 영웅 씨도 진심으로 원더걸스를 응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함께 있어 행복한 소녀들인데요. 과연 그녀들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주변의 학생들도 보면서 조금 자극을 받아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어떤 술기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그 정도의 계기만 돼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원더걸스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들이 함께 배운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죠. 청춘의 힘으로 숨결을 불어넣는 팀 원더걸스. 횡성 수호천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원더걸스 화이팅! 화이팅!
원더걸스 하트를 부탁할게. 네, 더 많은 히어로의 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횡성여고 친구들 잘 만나봤습니다. 새 친구들이 정말 멋지네요. 네, 심폐소생술을 하는 당신은 나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이 심정지 발생과 대처 상황을 연극처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원더걸스 덕분에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길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는 24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제 다음 소식은요. 효하나의 맛집 탐구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스럽게 정말 잘 먹으면서도 또 많은 음식의 명언을 남기는 우리 김효원 아나운서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탐구해봤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추억을 회상하고 싶을 때 먹으면 딱 좋을 음식, 바로 경양식 돈가스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개 속에서 나는 여수 울었어. 어느 깊은 산속 노래를 좋아하는 자연인 효하나가 살고 있다.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자, 다음 신청곡. 우리 어머님의 신청곡 어머니를 위해서 한 곡 바치겠습니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버스킹 산중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오늘 드디어 세상 음식을 먹는데요. 그 세상 음식에 대한 노래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너무 맛있어.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바삭바삭해. 돈가스, 돈가스 너무 맛있어. 돈가스, 돈가스 I say 돈, you say 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먹고 싶어? 노래까지 부르는 당신, 오늘 신나게 먹어봅시다. 어머, 가게 분위기 너무 따뜻하잖아. 따로 연구하거나 고민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다 먹으면 되니까. 좀 아쉽다면 선택의 폭이 더 많았으면 다 먹었을 텐데. 사장님 주문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아니 봤는데 양이 좀 어때요, 메뉴당? 양이 좀 많아요. 아, 많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먹기 충분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메뉴에 있는 음식 메뉴 있잖아요. 네. 그 다 준비해 주세요. 2개, 수제비하고 돈가스. 네, 다 주세요. 수제비에 돈가스까지. 어쩜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어. 부럽다 부러워. 일단 돈가스는 그 옛날 돈가스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경양식집 가면은 납작한 그릇에 스프 나오고 여기 밥 조금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돈가스에 소스 뿌려져 나오잖아요. 그 일본식 바삭바삭한 돈가스도 좋지만 저는 진짜 추억을 소환하는 이 소스가 뿌려져 있는 그 돈가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가던 느낌? 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경양식집 돈가스 요거 데코. 딱 보면은 국물이 맑은 수제비가 있고 약간 탁한 거 있죠. 감자 많이 넣어서 탁한, 그러니까 하얀, 투명하잖아요, 이 국물이.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 돈가스 먹어봤었지. 그 맛 잊을 수가 없었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엄청. 정성스럽게 육수를 넣고 내고 그 조미료, 화학 이런 거 말고 정말 천연 조미료만 딱 넣어서 깔끔하게 해주는 그 맛이에요.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네요. 자극적이지 않게 무난하게 계속 들어가게 하는 그 맛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머 효하나, 새삼스럽게 그런 말 말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말 좀 해요, 효연아. 사실 수제비는 밖에서 먹는 날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먹고 싶으면 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기 오면은 뭔가 정성스러운, 남이 직접 정성스럽게 해주는 밥을 먹는 느낌이라서, 우리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근데 그러고 싶은 날, 수제비 먹고 싶은데 내가 해서 먹으면 내가 했기 때문에 맛이 없어. 왜냐면 요리하면서 이미 냄새로 질려버린 거야. 그때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을 때, 뭔가 도심 속에 있는 지금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남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그걸 먹고 싶을 때 여기 오면 딱 위로받을 것 같아요. 효연아, 당신은 음식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돈가스를 미리 썰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먹을 때마다 써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혼자 있을 때는 미리 다 썰고요. 친구랑 같이 먹을 때는 먹을 때마다 썰어요. 왜냐면 미리 썰어놓으면 집어가거든. 그 중요해. 미리 다 썰어놓으면 걔가 나도 먹어보자 이렇게. 근데 내 것만 먹을 때만 썰어야지 가져갈 타이밍이 없고. 신기한 게 옛날 돈가스는 얇잖아요. 일본식은 되게 두툼한데 되게 얇은데 고기 맛이, 그 육즙이 굉장히 풍미가 있다? 육즙도 살아있고 고기 향이 살아있고 되게 신기해요. 이게 되게 얇은데 이 소스도 그렇고 먹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입안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달콤한 그게 단 게 아니라 과일 많이 가르셔가지고 막 여기 뭐 키위랑 파인애플이랑 사과 다 넣어가지고 그 과일 소스에서 나오는 그 풍미, 달콤함과 이런 돈가스는 그냥 고기 향이 나야 돼. 그 돈가스 고기 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진짜 옛날에 이런 돈가스 진짜 그냥 뚝딱이잖아요, 어렸을 때. 칼질하러 가자 하면 이게 최고였잖아요, 집에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상을 타왔다. 뭐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면 아버지가 경양식집 가가지고 돈가스 이만한 거 하나에다가 스프 시키고 볶음밥이랑 스파게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하나 시켜서 같이 먹었었을 때 그게 진짜 꿀맛이었거든요. 나도 어릴 적 칼질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 맛 당장 느끼고 싶다. 포크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지 그냥. 우아하게 지금 전원 속에서 먹고 있습니다. 조화가 되게 좋고 동치미는 그러니까 전 사실 얘네 반찬이 수제비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돈가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동치미 새콤달콤한 무가 씹으면서 입안을 다시 적셔주면서 이 돈가스의 그 고기, 그 돈가스 기름을 다시 이렇게 싹 씻어주는. 양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먹을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느낌이 자극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나 추억의 건강한 깨끗한 맛. 엄청 큰 걸 기대해서 나는 진짜 여기서 제대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소담하게 와서 소박하게 와서 이 소담한 음식을 먹고 그냥 마음에 뭔가 고마움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옛날에 이거 진짜 좋아했었잖아. 뭐 이런 것처럼 추억을 회상하면서 입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돈가스랑 이 돈가스 줄이 그냥 누르는 거예요. 비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스며들 때 촉촉하게 같이 약간 그냥 돈가스를 이렇게 밥을 덮은 거예요. 보여요? 밥을 퍼서 돈가스랑 같이 또 다른 요리. 남는 소스를 다 먹는, 소스 한 방울도 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기술이에요. 여기에다가
신김치 좀 먹고 싶다. 얹으세요. 그 다음에 푸는 겁니다. 돈가스 튀김옷과 돈가스와 소스가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놓은 걸 밥이 뭉쳐줘요. 같이 먹으면 밥 위에 튀김옷만 들어가도 맛있고 밥 위에 그 고기만 들어가도 맛있고 소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조화롭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기술입니다. 효아나 정말 야무지게 잘 먹는다. 오늘 먹은 추억의 돈가스 수제비 맛은 어땠어요? 별거 아닌 맛을 내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집에서 좀만 하면은 진짜 아니고 뭔가 좀 과하게 하면 진짜 별게 되고 별거 아닌 그 무난하면서도 나한테 너무 그냥 익숙한 맛을 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오늘은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익숙한데 감히 내가 집에서는 못할 것 같고 또 이 공간과 이 맛이 주는 추억의 여행? 뭐 그런 것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거죠. 거기에 건강함 플러스 1. 역시 내가 있을 곳은 이 도심이야. 난 역시 철저하게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 네, 추억의 메뉴 옛날 돈가스를 만나봤습니다. 수제비 그리고 또 오이 무침과 함께 먹는 돈가스는 또 처음이네요. 어쩐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아나가 마지막에 이 소스가 듬뿍 올라간 돈가스를 밥에다 비벼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먹는 분이다, 배운 분이다. 오늘도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확실히 어릴 때 맛있게 먹은 음식들은 커서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은 더 비싸고 두툼한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됐어도 저도 예전에 먹던 그 옛날 돈가스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이 친구들과 먹던 돈가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 옛날 돈가스까지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녁 시간 맛있게 또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따뜻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